고구마 한 입 크기 썰어서 냉장 보관으로 해서 며칠 두고 먹어도 되나요? 한번 커팅한 건 그때 다 먹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소금은 상관없다, 먹어야 한다 하고, 이분은 또 안 좋다 하고, 말이 다 다르네요. 오늘도 제가 댓글을 2개를 설명을 했거든요. 고구마 한 입 크기 썰어서 냉장 보관으로 해서 며칠 두고 먹어도 되나요? 한번 커팅한 건 그때 다 먹어야 되나요? 뭐든지 일단은 커팅을 하면은 그냥 먹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 해서 어떤 냉장고에 보관한다 해가지고 아주 많은 변화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갈변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변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갈변이 잘 되는 게 사과죠. 사과 같은 경우에 조금만 두면은 갈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갈변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많은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갈변된 부분이 아주 많았을 때, 이 갈변된 부분은 뭐하고 같냐면요,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보면은 당화 혈색소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갈변 현상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고구마든지 뭐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일단은 쪼개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냥 다 먹는 게 답이죠. 그런데 이게 양이 많으면은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서 좀 먹고, 이럴 때 또 남한테 또 선심도 좀 쓰는 것도 괜찮잖아요. 고구마는 생으로 먹을 때하고 익혀서 먹을 때하고 사실 당 지수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으로 먹을 때는 당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에 포함이 돼요. 한데 익혔을 경우에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구마 먹어보면 그냥 생으로 먹을 때는 약간 단맛은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아주 달거나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익혀서 먹으면 어때요? 특히 군고구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단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포도당 성분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자, 우리 그 생으로 먹었을 때 우리 씹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뉼린이라는 식이섬유예요. 근데 이런 식이섬유는 오히려 익혔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익혀가지고 먹는 것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양이 많았을 때는 당지수가 높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는 많은 양을 먹게 되면은 이게 이뉼린이 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또 좀 거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생으로 먹었을 때 좀 속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익혀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때는 양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은 상관없다, 먹어야 한다 하고, 이분은 또 안 좋다 하고, 말이 다 다르네요.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소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저는 소금에 대해서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분은 무염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염이나 무염.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이 아주 오히려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소금은 우리 몸 안에서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 세포에서 소금, 그 다음에 혈액의 소금,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의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세포에 있어서도 어떠냐면요, 세포는 나트륨하고 그 칼륨하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세포 생명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전하차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몸에 전기가 발생을 하고, 이 전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생리적인 기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게 좋으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아예 없이 한다는 것은 그러면 생명 유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소금을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모든 음식 속에는 소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있는 세포는 없거든요. 우리 음식 속에 있는 성분들 중에 우리가 세포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두부 같은 경우만 봐도요. 두부 어때요? 두부를 만들 때 두부에 간수를 쓰죠. 이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부를 갖다가 짜다고 느낀 사람들 별로 없죠. 싱겁잖아요.
이거는 단백질 속에 소금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제 미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두부 속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보면은 특히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음식 먹으면서 소금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더 먹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위암이 제일 많았어요. 특히 이제 채식을 많이 하고 거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위암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위암은 염증성으로 와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위에서 산이 안 나오면 유축성 위염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헬리코박터라는 이런 균들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면은 암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성 암들이 몇 군데 있어요. 위암도 그렇고요. 췌장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암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금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에서 한번 이렇게 보게요. 세포 안에는 미네랄이 주로 칼륨이에요. 그리고 바깥에는 나트륨이에요. 이 두 개가 균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포 안에 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 소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우리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해져 버려요. 탈수 현상이 와요. 우리가 칼륨이 많아야 세포 안에 물이 많이 들어와요. 나트륨이 많으면 한마디로 세포가 쪼그라들어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소금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소금은 이게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적정한 양이 필요한 거지 많은 양을 넣어 가지고서 어떤 우리 암을 치료한다든지 항산화 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특히 세포 같은 데서는 소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혈액도 그래요. 혈액에도 소금이 많으면, 우리가 소금기가 많으면 어때요? 혈액 안에 삼투압이 높아져 가지고 어때요? 갈증이 나죠. 그다음에 부종이 생겨요, 우리 몸에. 그래서 소금은 가장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적정한 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정한 양이 뭐냐면 우리가 짜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싱겁게 먹는 거, 그 정도에서 들어오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소금이 우리 생리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넘는 것은 그렇게 바라지 않고. 근데 또 여기서 죽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죽염. 그래서 죽염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죽염은 소금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 원래 처음에 우리가 구중구포 한다고 그러잖아요. 9번 구워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대나무 통에다 소금을 넣죠. 그리고 이걸 태워요. 그러면 소금하고 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재 속에 미네랄들이 이 소금하고 섞여요. 그럼 이 대나무하고 섞인 소금을 또 다른 대나무 통에다 또 넣는 거예요. 그걸 또 태워요. 그러면 어때요? 같은 양으로 따지면 대나무 성분이 좀 더 많아지고 소금 성분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같은 과정을 또 대나무 통에 또 넣는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쭉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소금은 별로 없고 나머지는 대나무에서 나오는 미네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소금을 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염이라는 말을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소금 외에 다른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이 안에 함유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염이 좋다는 것은 저는 소금보다도 그런 대나무에서 만들어진 미네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요, 미네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영양소만 많이 따지죠. 비타민은 아주 좋다는 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네랄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히토류란 말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뭐 배터리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그 미네랄 그 히토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히토류가 사실은 우리 그 인체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암을 치료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히토류가 어떤 기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히토류가 우리 그 생리 반응에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어떤 그 암이 그 발생할 수 있는데도 영향을 주고, 또 암을 억제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하고 뭐 아연도 있고 뭐 셀레늄도 있고 뭐 마그네슘 뭐 나트륨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히토류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히토류도 이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네랄들이 우리 암을 치료하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런 제공할 수 있는 소스로서 저는 뭐 죽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염이 좋으니까 소금이 좋다 이런 개념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소금을 먹기 위해서 죽염을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염도 하나의 우리가 어떤 미네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채소류, 특히 채소류가 많이 들어있죠. 과일류보다도 미네랄은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채소 종류에 따라서 많은 미네랄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골고루 먹게 되면 이 채소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합쳐졌을 때는 종합적으로 미네랄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히토류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게 먹으면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채소 속에는 소금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어때요? 이 양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념류에 보면은 약간 소금 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념류도 사실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먹는 양념은요, 항암 작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양념류 속에 우리가 간을 하잖아요. 이 간을 한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한테 소금은 공급을 해준다고 봐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소금을 강화를 해가지고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야, 오늘 또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큰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댓글을 2개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 그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